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난소란 무엇인가? 난을 알을 뜻하고 소는 장소를 뜻합니다. 즉, 알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만듭니다. 난자도 알이란 뜻이지요. 계란이란 말에서 란도 알을 뜻합니다. 달게 알을 한자로 계란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부드럽게 달걀이라고 발음합니다. 국어 시간에 자음동화, 순행동화, 역행동화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암이란 무엇이냐?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난소암은 50에서 70세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 홍진경 씨의 경우 이보다 젊은 나이에서 안타깝게 발병하였지요. 해마다 약 1000에서 1200명 정도가 새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고 난소암이 두 번째로 흔합니다. 난소암은 대부분이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상피성이란 말은 난소의 상피에서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상피란 무슨 뜻이냐? 껍데기를 말합니다. 상피에 왜 암이 생기느냐? 상피에 원래 암이 잘 생깁니다. 우리 몸이 외부와 접촉할 때에는 조직의 변화가 생겨 상피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상피세포는 평평하게 겹겹이 쌓여 있어 우리 몸의 조직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버티는 만큼 외부의 각종 발암물질들과 접촉하는 곳이 상피입니다. 그래서 상피에 암이 잘 생깁니다. 상피에 암이 생기는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위염이 있습니다. 위 안에는 음식물과 접촉하는 면을 상피세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위 조직을 보호할 수 있지요. 위암은 위 상피세포에서 암이 시작이 됩니다. 심해지면 위암이 상피세포를 뚫고 내피세포, 중간피세포 등으로 퍼져나가지요. 두 번째,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은 폐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폐암도 폐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려면 외부 공기를 태 안으로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때 숨 쉴 때 필요한 외부 공기 안에는 각종 매연, 미세먼지, 담배, 연기, 기타 등등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과 평생토록 접촉하는 것이 상피입니다. 그래서 폐의 상피내암이 잘 생기고 폐암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의 경부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경부는 여러 가지 성관계를 가질 때나 다른 이유로 상피세포가 계속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성병 관련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 특히 혈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위에 계속적인 평생도록 자극을 받으면 자궁경부암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피와 관련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암이 좀 덜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상피에 생기는 건 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유는 근육은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접촉이 드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피세포가 근육에는 없고 근육암의 발생 빈도는 상피세포의 암의 발생 빈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요. 계속해서 난소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피성 난소암은 대부분 3기 이상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매우 나빠 40%가 채 되지 않아요. 이유는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왜 발견이 늦느냐?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소에 암이 생기면 바로 배가 아프거나 다른 이유가 생겨야 돼요. 증상이 생겨야지 빨리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찾아가는데 난소는 이상하게도 암이 발생하여도 증상이 잘 안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난소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폐암이 생기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위에 암이 생기면 소화불량이 안 되고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러나 난소에 암이 생기면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요. 난소는 생식기니까 생리불순이나 출혈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소는 이미 자궁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뱃속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궁경부암은 출혈 등으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암의 대부분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러 왔다가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지요. 난소암이 진행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배 안에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발견될 경우는 이미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지요. 복수가 많이 자면 위를 누르기 때문에 장을 누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요. 병원에 찾게 되면 진단이 되는데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정확한 원인이 없다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암은 많지 않아요. 폐암은 담배, 위암은 짜고 맵고 짠 음식, 난소암은 특별한 원인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머니께서 난소암에 걸려있다, 할머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다면 난소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전자 중에 불쾌 유전자라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10배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난소암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난소암과 중력이 없는 환자들도 난소암에 잘 걸립니다. 실제로 난소암 환자 100명 중 95명은 난소암에 가족력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여성 생식기에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 내막이나 유방암, 직장암 등의 과거 병력이 있으면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난소암과 유방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유방암이 생기면 난소암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고 난소암이 생기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3배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난소암과 유방암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불쾌 유전자, 이 브라스 캔서 유전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 유방암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난소암이 잘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배란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른 말로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10개월 동안은 배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배란 횟수가 10번 정도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은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해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배란을 안 하게 되고 배란한다는 것 자체가 난소가 고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난소가 고된 일을 하지 못하게 1년이라도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임신이니까 난소암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첫 번째 출산으로 하면 난소암의 위험이 10% 감소합니다. 세 번째 출산을 하면 즉 셋째 아이까지 나오면 난소암의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출산 후에 수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수유를 하게 되면 프롤락틴이란 호르몬이 나와서 배란이 시작되지 않아요. 따라서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게 되면 난소암의 위험이 더 줄어듭니다. 또 피임약을 먹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먹는 피임약은 배란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막아 주거든요. 그러면 배란이 안 되니까 난소암을 줄여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먹는 피임약도 난소암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아메리카 어민자는 난소암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고지방담배, 비만성면 등의 발암물질은 난소암을 위험하게 합니다. 난소암은 발견이 늦을 수밖에 없는 질환이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산부인과에 보는 것이 좋겠네요. 초음파 검사는 침습적이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한 검사이어서 여러 번 검사를 했다고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검사 피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몸의 반을 구멍을 냅니다.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아주 소량의 엑스레이지만 분명히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이 됩니다. 반면 초음파는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난소암의 90%가 상피세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난소암의 대부분인 90%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면 되지요. 10%까지 궁금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난소암이 진단되면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로 가능한 종양을 다 제거하고 이후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이후에는 난소암이 재발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CT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재발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혈액 속의 카125를 가지고 난소암의 재발을 알 수 있어요. CA는 CANCER의 약자인 듯하고 1, 2, 5 그냥 숫자인 듯합니다. 보통 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5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버티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난소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재발 때문입니다. 처음에 난소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제를 치료하면 잘 들어요. 난소암이 매우 줄어들어서 환자와 의사 모두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발을 하게 되고 한번 재발하면은 항암제에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성을 보인다고 하지요.